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번째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파이널 비에서 가장 긴장감이 없던 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안정적이었던 팀인데요. 제주 유나이티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주 유나이티드의 시즌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범 감독 그리고 임채민 주장 체제로 마무리했던 제주 유나이티드의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는 13승 2무 18패를 기록했고 파이널 B에서는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최종 순위는 7위에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파이널 B와 이 6위권 이 사이에 계속해서 있다가 결국은 파이널 B에 가게 됐는데 파이널 B에서 괜찮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하스왕이 됐고요. 컵대회 결과는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천안시티부터 시작해서 대전, 김포를 차례대로 잡았고 마지막 4강전에서 포항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4강에 머물러야 했지만 그래도 4강 진출이라고 한다면 꽤 많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참가팀 정말 많잖아요. 그중에 제주 유나이티드가 4개의 상위 팀 안에 들어갔다는 거니까 컵대회에서는 그래도 K리그에서보단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선수단 기록입니다. 일단 올해 출전 시간 기준 베스트 11부터 살펴볼 텐데요. 442 기준입니다. 김동준 골키퍼가 3090분 뛰었고요. 백포에는 정훈, 송주훈, 임창우, 김태환 모두 2000분대 뛰었습니다. 윗선에는 안태현, 이탈로, 항종무, 그리고 헤이스 선수가 있었고요. 그 윗선에는 서진수 선수와 유리가 투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중에 최다 출전 시간을 기록했던 건 22번 안태현 선수의 3157분이었고요. 최다 득점은 9골 기록했던 유리, 그리고 최다 도움은 서진수와 남태희의 4도움이었습니다. 남태희 선수는 후반기에 합류했는데 4개의 도움 기록하면서 그래도 이 제주 공격진에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고요. 이 선수들 중 가장 좋았던 선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리그 베스트 11 유일한 노미네이트 이탈로 선수를 뽑겠습니다. 40경기 동안 3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이탈로 선수가 한종무 내지는 다른 여러 선수들과 함께 섰을 때 이탈로라는 존재가 이 제주 유나이티드라는 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됐었다는 걸 시즌 내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탈로가 정말 처음에는 이 선수 누구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결국 이탈로는 증명을 해냈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탈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주가 비록 파이널 B에 있었긴 했지만 파이널 B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는 걸 저는 좀 생각을 해주고 싶고 그와 동시에 이 기량발전 선수를 보자면 저는 22번 안태현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37경기 나서서 4골과 1개의 도움이었는데 원래 본 포지션은 윙백 내지는 풀백이지만 이 김학범 감독 체제 하에서는 측면 미드필더로 나오는 경우가 또 많아지면서 득점도 많이 기록했고 이 선수가 원래 수비수 출신이었던 걸 생각하면 4골 1개 도움이라는 공격 포인트는 충분히 이 안태현이라는 선수가 지난 여러 시즌의 부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펼치지는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좀 펼쳤구나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태현 선수가 지난 여러 시즌에 비해 가장 발전했던 선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제주 유나이티드의 가장 주요했던 시즌에서의 경기는 전 K리그 1 33라운드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 대전과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당 경기 베스트 11 왼쪽에 보실 수 있겠고요. 경기 전 상황을 좀 보면 이전 라운드에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만약 이 경기를 잡아내고 파이널 B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강등권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타이밍이었고 이때까지 실제로 9위였나 8위였나 했기 때문에 만약에 패배를 했으면 순위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선제 실점은 했습니다. 이 임채민 선수의 자책골로 인해서 선제 실점을 했지만 곧 유리 선수가 이제 45분에 골을 넣으면서 동점까지는 만들어냈는데요. 후반전은 사실 지지부진했습니다. 대전도 골을 못 넣었고 제주도 골을 못 넣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김주공 선수가 90 플러스 1분 정말 엄청난 극장골, 지금 사진에 나오듯이 정말 엄청난 상황에서 극장골을 넣으면서 역전승에 성공, 대전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이 경기 이후 2연승까지 해서 총 3연승을 기록하게 됐고요. 그렇게 흐름을 살려서 안정적인 잔류에도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 제주가 흐름을 타기 시작한 게 가장 큰 잔류의 요인 그리고 하위 스플릿에서의 최고 순위를 맡게 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기들에서 흐름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갔던 것들이 제주에게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의 주요 이슈를 볼 텐데요.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주요 이슈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진 않았습니다. 올해 제주가 사건 사고도 그렇게 있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구자철 선수의 현역 은퇴 선언을 뽑았습니다. 주요 이슈긴 하지만 시즌 말에 나왔던 건데요. 시즌 끝나고 나왔죠.
이 구자철 선수의 복귀부터 좀 살펴보면 2022년 3월 K리그에 구자철 선수가 복귀하게 됩니다. 알코르 SC에서 이제 FA로 풀리면서 신인 시절을 보냈던 본인의 친정팀 제주 유나이티드로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1년 차에는 9경기 뛰었고 2년 차에는 16경기 뛰었고 3년 차에는 3경기를 뛰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 출전 시간이 저하가 됐고 경기 뛰는 것도 뛰는 건데 시간도 적었고 그러면서 이 구자철이 복귀를 하기는 했지만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더더욱 이 장기 부상으로 인해서 가장 적은 경기 출전 수를 기록했습니다. 9경기, 16경기도 많은 건 아닌데 올해에는 딱 3경기밖에 뛰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구자철 선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기록이나 이런 것들에 구자철 선수가 어느 정도는 좀 힘든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시즌 후에 12월 11일 현역 은퇴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18년간의 프로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거고요. 구자철 선수는 정말 여러 족적을 남긴 선수인 만큼 이번에 한번 다루면서 구자철 선수의 어떤 헌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은퇴를 한 만큼 또 많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자철 선수가 선수 때 잘했던 만큼 본인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축구적인 부분들에서도 좋은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시즌 중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신속한 스쿼드 정리가 늘 어떤 팀의 리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신속한 스쿼드 정리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답답함이 존재했던 건 제주의 시즌을 잠깐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겁니다. 이 득실차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득실차가 좋지 않은 이유가 실점은 그냥 저냥 그 정도인데 이 득점이 너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할 선수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했던 선수들은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걸 이 시즌 동안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와 동시에 외국인 선수에 대한 재구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베스트 플레이어 이탈로를 제외하면 외국인 선수들의 라인업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카이나 그리고 갈레고, 헤이스 모두 원했던 그들에게 바랬던 그런 성적에 대비해서는 좋지 않은 성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공격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을 다수 좀 데려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풀백진도 그렇고 센터백, 미드필더 다 어느 정도는 국내 선수들도 수위급의 레벨이기 때문에 공격진에는 어느 정도 좀 집중을 해줘도 외국인 선수들을 집중을 해줘도 괜찮을 거라는 판단이 저는 서고요. 물론 제주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뛰어난 외국인 선수에 대해 투자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팀의 안정성도 좀 도모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파이널 B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난해는 9위였고 올해는 7위. 파이널 B에서도 승강패역까지 간 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주가 충분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되고 김학범 감독이 아마 유임하겠지 않을까 싶은데 김학범 감독의 전술 그리고 그에 맞는 선수들 이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해준다면 향후 시즌에 올해보다도 좀 더 나은 성적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024년에 제주 유나이티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파이널 B에서 가장 긴장감 없던 팀. 이게 물론 제주 팬들은 긴장하는 부분도 있었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이야기였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제주 유나이티드는 이제 제주 SKFC로 구단명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다시 새로 시작하는 좀 느낌이 있으니까 제주 유나이티드가 또 빠르게 쇄신을 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팀이 되기를 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